예!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, 강원국입니다. 제가 이번 달부터요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일반인 중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IT 업계에 종사를 하시면서 뛰어난 성과를 내신 트레이더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7년째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개발자이고요. 5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. 투자를 시작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. 2017년 말쯤에 코인 붐이 일어서 이름도 모르는 알트코인을 이제 하나 좀 샀었거든요. 한 50만 원치 정도를 샀었는데 복리로 불어나는 걸 보니까 복리의 마법에 좀 푹 빠지게 됐고요. 어렸을 때 조금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서는 어떻게 부자가 될까?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복리의 마법을 보고 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내 자산도 내가 스스로 뭔가 불려가면서 자산을 증식하면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부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한 건가요?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은 트레이딩이 잘 됐나요? 초심자의 행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말쯤에는 이제 크게 벌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좀 기나긴 하락장이 이제 오면서 그때부터 또 비자발적으로 약간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조금 오르면 약간 단타를 막 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혼재돼 있는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그 돈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오랫동안 시행착오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럼 몇 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? 그리고 그 몇 년 동안에 수익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였나요?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계속해서 가치 투자도 해보고 뭐 추세 추종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써봤고요. 그러면서 사실은 수익이 나지는 않았고 대부분 손실로 마감했는데 뭐 진짜 뭐 천 단위로도 잃어보기도 하고 벌 때는 뭐 몇백으로 벌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이제 딱 한 달 정도 1000 이상 이렇게 벌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손실로 좀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2018년, 19년 그 2년을 통틀어 보면은 손실이 났다는 건가요? 이제 19년 중순부터는 전략들을 좀 가다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작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요. 그때는 또 300만 원 정도로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하면서 반년 정도 동안 20% 정도 수익 나고 처음으로 약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뭔가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행착오를 2년 정도 겪으셨는데 보통 그러면은 투자나 트레이딩을 아예 때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어떻게 버티실 수 있으셨나요? 제가 개발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원동력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투자를 하면서도 약간 돈을 잃긴 하지만 그 마켓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또 뭔가 그걸 숫자로 뭔가 표현되는 것들을 읽고 계속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투자 자체보다도 그 어떤 마켓의 현상들을 읽어들여서 그거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원동력을 삼아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2019년도 중후반쯤에 이제 제가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전환점이 됐던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거든요. 그 전에 물론 책도 많이 읽고 블로그도 많이 읽고 했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었고요. 근데 그 이후로 좀 투자를 대하는 자세나 또 투자를 할 때 뭐가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알게 돼서 지금까지 좀 버티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그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? 성과가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뭐 그런 거 있었나요? 급격하게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았고요.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하나씩 벌어졌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대신증권으로 이제 주식 거래를 했었거든요. 네. 대신증권에서 이제 뭐 수익률 순위별로 이제 배당금을 주는 투자 대회 같은 느낌으로 했었는데 순위권 1000인가에 들어서 19만 원 정도의 상금을 얻게 된 그런 좀 작은 경험이 있었습니다. 19만 원이면은 큰 돈은 아니긴 하지만 동기부여는 굉장히 됐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때 제가 이제 19만 원 자체에 좀 큰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좀 작은 금액이더라도 뭔가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손실이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뭔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냈고 그걸 증권사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아서 상금도 받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 분야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됐고요. 그 이후였던 2020년도부터는 제가 또 IT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럼 시스템 트레이딩에 집중하신 거군요. 그쵸. 시스템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일들이 좀 더 확신과 방향성이 좀 생겨서 그걸 또 동기부 삼아서 이제 좀 더 잘 할 수 있게
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겠죠? 확실히 매매 타이밍도 중요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매매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총 매매를 하는 행위 안에서 절반 이상은 리스크 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리스크 관리 당연히 중요하지.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걸 잘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저도 과거에 좀 그랬었고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 타이밍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리스크 관리를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군요. 딴 분들은 뭐 승률 100%짜리 마법적인 전략 이런 거를 찾는데 리스크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가에서 나온 이제 논문들 그런 것들 속에서 뭔가 비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게 오히려 자금 관리나 위험 관리를 통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, 실제로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손익비가 높고 승률은 낮더라도 손익비가 높으면 결국에는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,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위험 관리 방법이긴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나 모멘텀이나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는 뭐 베팅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이제 좀 여러 개가 돌고 있어요. 전략마다 수익률이 다 다르거든요. 기간별로도 수익률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리스크 조절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략 자체 수익률에 대한 모멘텀을 구해가지고 그 모멘텀 기반으로 해서 전략들이 쓰는 자금 그것들을 좀 이제 잘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특이하네요. 부자가 되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네요. 보통 사람들은 승률을 높여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전혀 아닌가 보네요. 실제로 승률을 강조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강좌 홍보들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승률을 높일 수는 있겠죠. 예를 들면은 손실을 보는 동안 안 팔고 수익을 봐야지만 딱 파는 거죠. 제 지인들이나 제가 과거에 했던 투자 스타일을 조금 되짚어 보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에 이제 좋은 신호들을 가지고 투자에 진입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시작하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갑자기 믿음을 찾기 시작해요. 내 이 손실을 약간 좀 더 안정할 수 있는 뭔가 정보들을 찾기 시작하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. 그쵸. 처음엔 단기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손실이 나니까 이건 존버를 해야겠다.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. 저도 그랬고.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개발자이다 보니까 숫자들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숫자로 딱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. 과연 그러면 승률이 높고 손익은 좀 랜덤인 전략과 손익비는 높은데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한 30% 정도 되는 30%도 물론 높은 거지만 그런 전략을 이제 랜덤으로 한번 쫙 돌려봤을 때 흔히들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우상향 그래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는 전략은 어떤 걸까 봤더니 승률이 높진 않더라도 손익비가 높았던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게 좀 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걸 확인해서 오히려 그 이후로는 좀 승률에 대한 집착을 좀 많이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. 승률에 집착하던 트레이더들한테는 굉장히 참신한 얘기일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하시나요? 아니면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를 하시나요?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. 기본적 분석으로 시도했던 투자들은 대부분 제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의 좋은 역량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. 예를 들자면 이제 저한테 이제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한 가지는 외인들의 수급이 좋다.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이 이제 좋다.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어떤 좋은 호재들이 있을 때 근데 막상 딱 마켓을 봤더니 가격 자체가 이제 미비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가격이 뭐 변동이 없다고 하면 이제 저는 그런 종목들은 잘 안 들어가는 편이고요. 그런 펀더멘탈이 좀 좋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한가를 계속 친다거나 마켓에서 실제로 증명하고 있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. 가치 투자자랑은 완전 정반대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네요. 네, 저는 추세 추종을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가와는 좀 대척점에 있는 트레이더고요. 기술적 분석가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이게 완전히 시스템 트레이딩인가요? 아니면 본인이 개입하시기도 하나요? 완벽하게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. 제 판단은 전혀 이제 개입을 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 추종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시스템이고
이제 돌파 매매를 하진 않고요. 기본적으로 약간 며칠 동안의 시장 상태를 분석을 해서 이거는 뭐 상승 추세인 것 같다, 뭐 이런 아니면 하락 추세인 것 같다 이런 어떤 점수를 좀 산출을 하거든요. 그럼 점수 기반으로 이제 매매를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매매 트레이딩 시스템이고요.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든 거지만 좀 의심이 될 때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딱 띄워놓고 보면서 뭔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팔지? 이젠 사도 되지 않을까? 하는데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너 왜 그러니?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좀 일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이 지표는 꼭 봐야 돼요. 혹시 이런 거 좀 있나요?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지표를 쓴다거나 하지는 않고요.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피봇이나 뭐 이동평균선, 뭐 모멘텀 이런 지표들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이제 뭐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는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는 방향성이 결정이 됐을 때 이제 얼만큼 베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이제 사용되는 지표들이 또 따로 있고요. 있는 그대로를 사실 사용하면 이제 많은 이제 블로그나 책에서도 보이듯이 돈이 잘 벌리진 않아요. 이동평균선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벌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. 그래서 조금 더 변형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개라도 좀 팁을 좀 주시죠. 피봇을 이제 기본적으로 추세를 이제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고 할 때 뭐 그런 걸 돌파했느냐, 뭐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느냐,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누적해서 돌파를 좀 많이 며칠 동안 뭐 얼만큼 했냐, 이만큼 많이 돌파를 했으면 이제는 상승 추세로 진입하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제 전략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2020년에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2021년 수익은 어떤가요? 시장이 좋았던 탓도 있겠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% 정도. 300%면은 원금이 4배가 된 거네요? 네, 그렇습니다. 와, 대단하네요. 그러면은 갖고 오신 손익 차트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리고 전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NDD, 뭐 거래 횟수, 승률, 손익비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제 손익 차트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. MDD 같은 경우에는 15% 언저리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지금 한 50번 정도 거래를 했을 때 승률은 32% 정도 되고 있는데 손익비는 한 4.11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.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50번 거래를 해서 16번 정도는 돈을 벌었다는 거고 34번은 돈을 못 벌었다, 그러니까 깨졌다라는 얘기고요. 그러면 깨질 때는 한 9% 정도 보통 깨진 것 같고 평균적으로 딸 때는 한 38% 정도 수익을 냈다. 그게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추세 추정 전략이기 때문에 승률이 30% 언저리잖아요. 막 5연패, 10연패 하는 구간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? 확실히 추세 추종 전략이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이 없거나 이제 뭐 비추세 시장이 발생하면은 갈피를 잃고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비추세 시장이나 조금 이제 판단이 어려운 시장이 출현했을 때 전략별로 손실과 이제 수익을 좀 보고 그 전략이 사용하는 자금을 이제 얼만큼 줄지, 그러니까 좀 그 기간 동안 잘 되는 전략에게는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주고 아니면은 최근에 이 전략은 좀 손실을 많이 본다거나 수익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러면 이제 좀 더 적은 돈을 투자하도록 이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하는 식의 어떤 그런 방법을 차용하고 있습니다. 2019년에 어떤 강좌를 듣고 그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강좌가 도대체 뭡니까?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강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뭔가 알려드리거나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이언킴 사부님이 진행하시는 터틀 트레이딩 수업을 들었었고요. 저는 그 시기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 이후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손실도 많이 줄었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저만의 인생 설계를 하게 된 또 시기라서 저는 그 강좌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 강좌만 나오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? 다른 졸업생들도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까?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잘 버시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좀 사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라고 하셨고요.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강좌는 돈을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벌 수 있다기보다는 전쟁터에 나갈 때 뭔가 무기를 좀 쥐어주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무기를 어떻게 잘 쓰느냐는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숙련도에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기가 있으니까 되게 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럼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과 못 내시는 분들과는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?
감각적으로 좀 천부적으로 좀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소위 천재들이라고 말하는 이제 트레이더들 계시는데 저는 사실 좀 천재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변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저 같은 투자자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만들어낸 원칙에서 벗어날 때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그 전략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전략대로 움직이질 않을 거잖아요.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런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고서도 그걸 잘 지키지 못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된다 이런 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그런 매매 타이밍마저도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고요. 그런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에 좀 의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긴 하거든요. 저는 막 투자를 막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손으로 막 투자를 하다 보면 막 심장 벌렁벌렁 뛰고 손실 나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거는 뭐 좋은 원칙을 만들지 못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미 좋은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원칙을 계속해서 좀 꾸준히 묵묵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여러분 다음 달에 또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